진짜 전공자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일렉트로케미칼 카패시티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렇게 작년에도 AICH 미팅에도 갔다 왔고 또 올해도 일본 전기화학회도 갔다 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분들 발표하시는 거 이쪽 분야에 관련된 분들 발표하시는 거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메탈옥사이드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고분자라든가 아니면 EDS보다는 메탈옥사이드에 관심이 많은데 이 메탈옥사이드 중에서 특히 루세늄 옥사이드가 활성이 좋기 때문에 루세늄 옥사이드가 이제 소재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들 발표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노입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루세늄 옥사이드 나노입자를 이용해서 이런 캐퍼시터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었냐 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노입자의 물성이 어떤 물성을 갖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기화학만 하시다 보니까 소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소재적인 측면이 아까 김정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소재로서의 여러 가지 물성이 좋은 물성을 갖기 위해서는 포어 사이즈라든가 BT라든가 아니면 결정,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재로서의 특성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갔고 그쪽에서 연구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특히 루세늄 옥사이드의 루세늄 옥사이드를 갖다가 액상합성법으로 다양한 액상합성법으로 합성한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그 분말의 특성이 합성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루세늄 옥사이드 분말의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액상합성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침전법이거든요. 침전법이 만들어진 침전법도 제조 조건에 따라서 분말의 물성 같은 게 달라지는데 침전법에 의한 루세늄 옥사이드의 분말의 물성,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유망한 방법으로서 마이크로 에머전법이라고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말이 또 기존의 침전법과로 만들어진 분말과 어떤 제로스의 특성이 달라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정희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이건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렉트로케미칼 캐퍼시티는 크게 EDLC하고 추적 캐퍼시티에 크게 나눠지죠. 근데 또 소재로서 전국 소재로서도 EDLC는 주로 액티베이트 카본이 사용되고 추적 캐퍼시티로는 또 메탈 옥사이드라든가 아니면 전도성 고분자 이런 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루세늄 옥사이드 이 분말은 메탈 옥사이드죠. 메탈 옥사이드인데 이것이 전기 전도도가 상당히 높고 또 우수한 이런 전국 활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적 캐퍼시티용 전국 활물질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소재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지금 니켈 옥사이드라든가 코발트 옥사이드 망간 옥사이드 이런 다른 값이 싼 메탈 옥사이드 소재로 지금 대체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의 연구 목적은 추적 캐퍼시티의 추전 용량이 일반적으로 금속 산화물 분말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비표면적이 커지거든요. 분말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캐퍼시티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루세늄 옥사이드 분말의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액상합성법 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침전법과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에머전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루세늄 옥사이드를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전법에 의한 루세늄 옥사이드 입자 제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단 루세늄 클로라이드를 출발 물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에다가 녹여서 대략 한 0.1몰 정도의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침전제를 이렇게 가하는 거죠. 침전제를 가하게 되면 침전 반응이 생겨갖고 그 내부에서 핵생성이라든가 성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분말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분말 만들어진 게 이 화학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는 루세늄 하이드록사이드 형태의 수화물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정 상태보다 비정제 상태가 좋으니까 대략 하이드록사이드 형태를 갖고서
그 상태로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결정화되기 직전까지 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반응에서 열 처리가 되게 되면 아래 반응에서 나온 것처럼 루센 목사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물이 나오는 이런 수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법은 제종적이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솔트 솔루션에다가 그냥 침전제인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 NaOH를 집어넣기 때문에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업이 또 가능하죠.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또 단점은 뭐가 문제냐면 이 침전제를 갖다가 이렇게 직접 수용액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용액과 침전제와 용액이 서로 닿는 부분에서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응이 균일하게 일어나줘야만 우리가 제로화학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 반응이 지금 용액 전체에 걸쳐 갖고서 뭐 핵생성 성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균일하게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일정한 사이즈 그다음에 또 일정한 모포로지를 갖는 그런 분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전기화학적 특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점은 이게 지금 닿는 부분에 침전제가 닿는 부분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에그리게이션이 아주 심하고 제조된 입자들이 그다음에 또 형상이 크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현성이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지금 루세늄 옥사이드를 갖다가 이쪽 그 용도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지금 이 침전법에 의해서 분말을 갖다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루세늄 클로라이드 용액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침전제인 MNH를 갖다가 반응을 시키고 침전물을 생성한 다음에 다시 원심 분리를 하고 그 수용액 상태에서 침전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여러 번 세척을 해갖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뭐 Na 플러스 이온이라든가 아니면 CaI온과 같은 기술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그런 공정을 여러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잉을 하는 그런 공정으로 분말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pH 곡선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또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출발 물질을 루세늄 클로라이드 솔루션을 썼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암모니아를 첨가하잖아요. 첨가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에 그 X축이 이제 암모니아 첨가량이고 Y축이 용액의 pH입니다. 근데 이 pH 곡선을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pH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뛴 다음에 다시 또 평형 상태가 돼서 이렇게 일정한 평형값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친전 분석화학적으로 봐서는 대략 이제 pH 한 3.2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핵생성과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핵생성과 성장이 일어나고 pH 3.2부터 이제 분말이 생성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pH 7 정도에서는 급속 반응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핵생성과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쭉 해갖고 어느 정도 평형 반응이 진행돼갖고 pH 12.5가 되면 완전히 평형 상태가 돼갖고 핵생성보다는 그쪽에서는 입자의 성장이 일어나고 크다는 형태의 그 분말들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지금 pH 곡선에서 지금 pH 3.2, pH 7, pH 11.5의 그 세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분말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말 제조한 분말들의 물성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이제 포어 사이즈라든가 BT 뭐 이런 그 재료적인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가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는 pH 12.5 상태 조건에서 루세늄 옥사이드를 갖다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pH 7 정도가 아주 물성이 아주 더 좋은 그런 물성을 나타내갖고 그 사람들이 잘못 포인트를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조건에서 만들어진 루세늄 옥사이드의 그 SEM 모폴로지거든요. 근데 세 경우 다들 이 분말들이 서로 에그리게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파티클, 세컨더리 파티클 사이즈를 갖다가 정확하게 여기서는 측정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에그리게이션이 심하게 일어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말에 우리가 100도씨 상태에서 분주된 분말에 비표 면적을 갖다가 측정한 그림인데 12.7 정도에서는 비표 면적이 한 85 정도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pH가 3.5라든가 pH 7.5에서는 그때는 비표 면적이 한 120 정도로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pH 한 3.5 정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 포인트에서 핵생성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분말의 수율, 얻어진 양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pH 7 정도에서 만들어진 그것은 분말의 수율도 좋고 그 다음에 분말이 다음에 나타나겠지만 분말의 물성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분말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그 슈터 캐퍼시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1나노메타 이하의 이런 마이크로 포어는 이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아이온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 좋고 중요한 건 사실 1서부터 대략 한 50, 여기 한 1서부터 한 5나노미터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메조포화, 미소포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pH 12.5인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좀 이 녹색이거든요. 녹색인데 이쪽에 중요한 이 물성에 중요한 이런 쪽 미소포화 이런 쪽이 1서부터 2까지의 2나노미터의 그 마이크로포화하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한 100까지의 그 메조포화가 포화 볼륨이 작은 그런 경향을 보여서 이게 그 물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폐하 3.2하고 폐하 716 경우에서는 이쪽에 그 마이크로포화하고 메조포화가 상당히 발달해 갖고서 물성이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 저 칼시네이션 우리가 pH 7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이 분말을 갖다가 칼시네이션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게 비표 면적이 어떻게 변하나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림입니다. 대략 이게 한 150도 정도에서는 한 95 정도 이 정도 나타나다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한 250도 정도에서는 이게 갑작스럽게 220도에서 250도 정도로 해서는 갑자기 이게 비표 면적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거는 이 분말이 이게 칼시네이션을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결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결정화가 일어나갖고 결정화가 일어나갖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략 200도씨는 비정진 상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25도에서 약간의 결정이 생겼다가 본격적인 결정화가 250도에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표 면적 변화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략 한 250도에서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현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세늄 옥사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정 상태보다는 결정화가 되기 바로 직전에 비정질 상태가 가장 좋다고 이미 문헌에서 좀 나와 있죠. 이게 비표면적 때문에 아니 비표면적뿐만이 아니라 포어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pH 7 조건에서의 분말에 이것은 칼시네이션 온도를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여기 이제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살펴본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칼시네이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평균 포어 사이즈가 이쪽으로 커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칼시네이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입자가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포어 사이즈가 이쪽 오른쪽으로 커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침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말을 갖다가 분말에 대해서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마이크로 에멀전법에 의해서 루세늄 옥사이드 나노 입자를 갖다가 제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에멀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에멀전인데요. 요 컨티뉴어스상 원석상은 여기에 이제 오일이거든요. 노르말타이라든가 이런 오일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크기의 이런 마이크로 리액터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로 리액터가 있어갖고 이 리액터 내에다가 우리가 반응 물질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용액 상태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리액터의 사이즈가 대략 1 내지 2나노미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작기 때문에 그걸 물내에서 이 오일 상태를 그렇게 작게 유지하기 힘드니까 설펙탄트, 계면활성제를 씁니다. 그래서 AOT라든가 이런 계면활성제를 써갖고서 크기를 균일하게 대략 1 내지 한 2나노미터 정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에멀전 타입을 1과 2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마이크로 에멀전에서는 이쪽에는 이쪽에다가는 루세늄 클로라이드 수용액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또 하나의 마이크로 에멀전 툴맨 들어갔고 그 옆에다가는 침전적인 그 암모니아 이 솔루션 갖다가 여기다가 수용액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반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게 지금 마이크로 에멀전 1이고요. 마이크로 에멀전 2인데 두 개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것들이 지금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침전 반응이 사이즈가 대략 1 내지 2나노미터인 마이크론 리액터에서만 사이즈가 반응이 침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침전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요 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핵생성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분말의 사이즈가 나노 입자를 갖다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루세늄 옥사이드 나노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실험 방법을 나타낸 건데 이것을 먼저 이제 수용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초음파 처리하고 뭐 아스톤 세척해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분말이 이게 이제 SM 사진이거든요. 이 그림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대략 크기가 한 20나노미터 정도의 이런 그 동글동글한 이런 입자들이 지금 형성된 걸 균일한 서로 응집이 안 일어나는 그런 입자들이 형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아니고 세컨드리 파티클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는 우리가 SM 사진은 못 봐요. TM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TM 사진을 찍어갖고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가 얼마큼 되나를 측정했는데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 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것들.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그 마이크로 에멀전으로 만드는 루세늄 옥사이드의 루세늄 옥사이드입니다. 대략 크기가 한 1.7나노미터 정도로 저희가 이걸 정밀하게 측정해 봤는데 거의 그 모노디스퍼스한 그런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은 또 아까 침전법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거는 비표 면적을 갖다가 칼시레이션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서피스 에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측정한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침전법으로 만들어진 분말은 칼시레이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갖고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감소하는 거죠.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크기도 대략 100도씨 상태에서가 한 120 정도 이 정도를 보이는데 우리가 마이크로 에멀전법으로 만들어진 이 분말은 100도, 150도에서는 좀 낮은, 의외로 낮은 걸 갖고 있다가 200도씨에서 160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비표 면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160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까지 루세늄 옥사이드의 분말에 대해서 문헌을 제가 쭉 조사해 봤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은 값들이 한 120 정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그런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여기서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 에멀전법으로 만들 때는 계면활성제를 제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계면활성제가 이 만들어진 입자의 기공, 포화를 갖다가 이게 막고 있거든요. 막고 있다가 칼시레이션 시키게 되면 막았던 계면활성제가 분해가 되면서 원래 기공이 좀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되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TGVT의 열 분석 결과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그 포화로 회복이 돼서 비표 면적이 큰 이런 값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은 제가 이제 마이크로 에멀전법으로 루세늄 옥사이드뿐만이 아니라 틴옥사이드도 제조를 해서 물성을 봤는데 그 틴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서피스 에어의 변화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왜 이렇게 또 감소가 일어났냐면 여기까지는 이게 비정지 상태거든요. 이게 루세늄 하이드록사이드 형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스탈린 결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결정 입자가 칼시레이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장이 일어나서 비표 면적이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 에멀전법과 그 다음에 또 침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말의 비표 면적 변화의 차이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은 또 어떻게 변하나 그걸 또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시레이션 온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침전법으로 만들어진 분말은 입자가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칼시레이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쪽으로 에버리지 포 사이즈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칼시레이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봅시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같은 경우가 100도씨죠. 100도씨인데 이게 이제 200도씨에서 가장 높은 포화 볼륨을 보였죠. 그 다음에 다시 250도가 될 때는 결정하게 나기 때문에 포화 사이즈가 포화 볼륨이 줄어들고 그렇지만 거의 그 에버리지 포 사이즈는 증가하지 않고
증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온도가 이게 지금 300도씨, 35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을 보였습니다. 포어 사이즈가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표 면적이 왜 아까 200도씨근처에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커진 경향을 보였냐? 그럼 이것은 요 열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략 한 200도씨 정도에서 여기 그 바레피크, DTA 커브에서 바레피크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TG 커브에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웨이트 로스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를 기공을 맡고 있던 계면활성 유제가 분해되면서 여기 이렇게 DTA 커브에서 바레피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TG 커브에서 이렇게 웨이트 로스가 아주 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컨클루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는 이제 침전법과 마이크로 에머전법에 의해서 누세늄 옥사이드 나노입자를 제시했는데 침전법에 의해서 제조된 분말은 제조 방법이 간단하지만은 이 제조된 분말의 비표 면적은 침전 시의 pH 조건에 크게 의존하죠. 그 다음에 pH 7 조건에서 제조 시에 가장 큰 비표 면적을 보였고 또한 가장 큰 수율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에머전법에 의한 누세늄 옥사이드 나노입자는 대략 TM 사진으로 나타냈듯이 사이즈가 1.7 나노미터 정도 직경을 보였으면서 그 다음에 응집되지 않는 미세 구조를 보였고 이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분말들의 비표 면적값은 여철의 온도에 크게 의존했으면서 200도씨에서 160 스퀘어미터 퍼 글람으로 가장 높은 비표 면적을 보였고 제조된 분말은 대략 4 나노미터의 평균 기봉을 갖는 모노모달의 메소포화를 갖다가 나타냈습니다. 이상입니다.